반갑습니다.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심권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른바 3080 플러스 사업이라고도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발표하고 선도구역을 지정하는 등 공공재개발을 야심차게 추진했었는데요.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획기적인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주도로 인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까지 마친 지구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의지가 매우 강한 곳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직 감정평가사로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기존의 재개발 정비 사업과 감정평가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합 방식의 민간주도 자력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시세 차익이 나는 구조를 설명한 정부 측 설명 자료를 한번 보면은 민간 재개발은 종전자산 가치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데 이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를 나타내는 비례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가액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비례율 개념이 없이 감정평가 금액 그 자체로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재개발은 예외적으로 간혹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민간주도 조합 방식이 기본인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전체 토지 소유권을 수용 통해서 취득한 다음에 개발 이익을 배분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수도 평가, 그 다음에 종전종후자산 평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현금청산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반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현금 보상과 현불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보상 평가하고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분양가 측정과 심의를 위한 택지비 감정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공공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은 재개발의 경우 종전자산의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격에다가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액의 격차인 추가분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취득하는 반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협의보상 금액의 토지 소유자 분양가격과 협의보상 금액의 차이로 책정되는 추가분담금을 더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재개발은 현금청산자 평가 단계에서 청산 대상 소유자들이 한 사람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반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협의보상 평가 단계에서 전체 지주들이 한 사람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주체 역시 차이가 있는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통상 청산 대상자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비대위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사람의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를 선정하는 반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법정 요건을 갖춘 협의체에서 시공사 선정과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구도심의 도시재생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사업 진행상 개발이익의 분배를 바로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한편 재개발의 경우에는 종전자산 금액이 높아지면은 비례율이 자동적으로 낮아지게 돼가지고 권리가액은 예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보상 감정가가 높아지면은 현불 보상이나 현금 보상의 기준 가격 자체가 그대로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감정평가라는 행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